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하노이 갔을 때 찍었던 영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쌀국수 먹고 밖에 나와서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쌀국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걸어서 하노이에 있는 어떤 시티라고 하던데 좀 번화가에 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예정이에요. 한 2시간 정도 걸을 생각이었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택시를 타긴 했는데 좀 걸었습니다. 여기는 하노이에 있는 주택가 골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데를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스팟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보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여행 스타일의 문제인데 유명한 관광지 가서 스팟 보고 볼 거 보고 이렇게 하는 여행 스타일은 저랑은 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한국 사람들 있는 데를 좀 피해 다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유명한 스팟 중심으로 가는 데는 좀 효율적이죠. 계획도 다 나올 수가 있고 미리미리 알아볼 수도 있고 패키지 여행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유명한 데를 보고 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안 그래요. 여기는 이제 무슨 야시장은 아니고 무슨 행사장이더라고요. 행사장인데 뭐 물건을 파는 거죠. 옷도 팔고 뭐 음식도 팔고 뭐 소품도 팔고 뭐 이런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재밌죠? 우연히 보게 돼서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계획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더 많이 걸어야 되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좀 걷는 거리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여행 스타일인데 유명한 관광지는 이제 약간 보증돼 있고 제가 하는 스타일은 좀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나 어떤 과정도 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사장은 무슨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뭐 국가 수교 몇 주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도 좀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있습니다. 도라에몽도 지나갔고 도라에몽 있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 제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궁금해하지 않는 것들을 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건 여행의 스타일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간 친구랑도 여행 스타일이 크게 다르진 않는데 종종 이제 부딪힐 때는 있죠. 그건 뭐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못 본 데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같이 다니기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호 호수인데 엄청 큰데 좀 길쭉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바다처럼 보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뭐 예식장은 아닌데 결혼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무슨 페인팅이죠. 벽에다가 페인팅하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베트남 현지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약간 미국인 같이 보이던데 동양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조금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길래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중간 지점은 아니고 조금 한 1시간쯤 걷다가 택시를 잡아 타고 동수원 시장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님께서 이제 가고 있죠. 기사님이 큰 도로로 안 가더라고요. 이게 교통 흐름상 더 빠른 길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관광객이니까 이 호수를 좀 보여주시려고 가는 건지 계속해서 이제 호수 따라서 보행로 바로 옆으로 운전을 해서 가주시고 계세요.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이렇게 지나가고 베트남이 오토바이가 많은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데 도로도 좁아요. 도로도 좁고 뭐 사람들하고 차들끼리 비켜주면서 가야 되고 되게 편하게 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택시 타고 보는 광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낌이 좋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계속 이제 섞여서 가죠.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내가 맞다, 네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은 그냥 뭐 꼭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항상 그걸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라고 하는데 도시 자체가 그렇게 뭐 새 건물이 많고 그렇진 않아요. 물론 신시가지로 가면은 새 건물도 많고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구시가지가 이어진 느낌이 많습니다. 그건 호치민도 그렇고 베트남은 주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오토바이가 택시 백미러를 쳐가지고 근데 택시 기사님이 좀 좋으셔서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택시 타고 가다가 본 곳인데 강변에 있는 카페죠. 노상 카페인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 다음에 또 여기 와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 풍경이 뭐 나쁘지 않죠? 좋죠?
계속해서 호수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아는 집에 전화. 택시비가 제 기억에 16만 동 이렇게 나왔어요. 16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는 큰 돈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택시비가 이제 16만 동이 나왔으면은 20만 동을 냈거든요. 4만 동을 거슬러 주셔야 되는데 3만 동을 거슬러 주셨어요. 나중에 내려서 돈을 세다 보니까 만 동이 모자란 거예요. 만 동이면 우리 돈으로 500원 정도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따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동을 더 가져간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인 건지 아니면 뭐 괜찮은지 동의를 구하는 건지, 만약에 이게 사기성이 있다, 잘못 준 거다 그러면 그냥 쌩하고 갔을 텐데 기다리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괜찮다라고 표시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출발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관광을 시켜준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공항에서 도착해서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좀 비용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받아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건지 조금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여기는 동수원 시장이라는 그 시장인데 이 시장을 중심으로 나중에 야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동남아 가면은 이제 짝퉁 그런 것도 이제 좀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 가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여기 동수원 시장 건물 안에는 안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새우튀김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반똠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은 이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 나온 집이에요. 저희가 여기를 알고 간 건 아니고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찾아갔어요. 하노이 시티 시가지 안에 있죠.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노상에 앉아가지고 그릇을 들고 다 먹더라고. 우리도 이제 줄을 서고, 반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튀기는데 이렇게 새우가 들어간 야채 튀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신다면. 기름 색깔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튀김이라는 게 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저런 모양으로 하니까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우 튀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새우 튀김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새우 튀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새우가 작아요. 오히려 생새우보다는 건새우에 가까운 맛을 내는 새우였어요. 튀겨진 새우와 채소를 같이 튀긴 거를 이렇게 잘라서 접시에 얹어서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면은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겁니다. 저건 채소랑 같이 이제 애플민트랑 상추랑 이런 거 같이 주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고 오토바이 틈틈이 앉아야 돼요. 정말 사람 많고 오토바이 다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도 많이 걸어다니고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같이 간 친구하고는 맥주를 한 잔 시켰고, 걸어갔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술을 먹을 수 있는 건 좋더라고요. 사장님이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를 건네줍니다. 새우튀김도 건네주고 뭘 건네주고 모자라다 그러면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저희께 나왔습니다. 가격은 저렴했는데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새우튀김 주변에 보이는 새우튀김 부스러기들이 저희께 아닙니다. 감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그릇을 씻을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튀김 그릇이 안 씻은 채로 계속 사용을 하고 계세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앞사람이 먹은 그릇에 우리도 먹는다라는 게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튀김은 그렇다 치는데 옆에 있는 이 소스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치면 뒷사람도 내가 먹은 그릇에 그대로 먹을 거니까 똑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제가 또 직업도 있다 보니까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문화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논쟁이 안 되죠. 그런데 문화라고 하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조금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새우가 들어간 야채 튀김 맛입니다.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채소랑 같이 먹는 건데 맛은 있었어요.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저도 이제 먹으면서 입에 들어갔던 국물이 막 다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베트남의 분위기를 느끼는 데는 정말 좋은 가게였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려서 먹을 정도니까. 그리고 꼭 그 집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골목 안으로 이제 와서 걸어가다 보니까 다른 것도 먹을 거 많았어요. 반똠도 다들 팔았어요.
그 집에만 파는 뭔가 특별한 거는 아니었고 동네는 다 팔았는데 그래도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먹어서 뭐 기분은 좋았습니다. 고민을 좀 해가면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대부분 가게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안 먹진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다녔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감안해서 다니는 게 좋겠다. 괜히 깔끔쟁이가 되는 것 같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노이 첫 번째 날 시티 가서 새우튀김 먹은 얘기 해봤습니다.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